되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이론적인데 어렵지 않은 엄청난 비기를 오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름하여 얼빡 그림.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트위터에서 잘 나가는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트위터에는 특징상 썸네일로 그림을 본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이 너무 캐릭터가 작은 것보다는 적당한 클로즈업이 있을수록 후킹이 굉장히 좋아요. 후킹이 좋다 함은 그러니까 잘 끌린다는 거죠. 뭔가 임팩트 있게 뚜악 하고 있는 그림이 있으면은 내가 스크롤하다가 방금 그 그림 뭐였지? 하면서 이렇게 딱 멈추게 되잖아요. 그 느낌 알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이 확 사로잡는 그림들은 높은 확률로 캐릭터가 조금 더 확대된 그림일 확률이 높아요. 막상 내가 그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그냥 캐릭터가 서 있기만 해. 그렇다면은 대체 그분들이 그리는 클로즈업 그림이랑 내가 그리는 클로즈업 그림은 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런 차이가 생길까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네야마 마이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터 출신의 작가님이시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일러스트를 딱 그렸을 때 굉장히 압도감이 있어요. 캐릭터가 내 바로 앞에 이렇게 딱 있는 느낌? 시선이 나에게 꽂히는 느낌? 그리고 얘가 실제로 내 앞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거 느껴져요? 그러면은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느낌을 잘 내는 작가님들은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결론적으로 투시를 배울 겁니다. 오늘 투시 얘기를 할 건데요. 굉장히 쉬운데 정작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투시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여기서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아이레벨만 이해하고 가면 돼요. 아이레벨이 뭘까? 이거가 영어지만요, 쉬운 말로 하자면요, 눈높이란 뜻입니다. 알만하죠? 예. 본인이 사진을 찍는 사진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을 찍는 사람의 렌즈의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은 여기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그리고 요 높이 선, 이거를 아이레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높이. 간단하죠? 요 개념만 이해해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레벨만 잘 잡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이레벨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타내면은요, 아이레벨은 보통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 선이 나의 눈높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나의 눈높이 이퀄 정면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박스 하나를 이제 갖다 놓는다고 해봐요. 그럼 박스가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랫면이 보입니다. 와,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아랫면이 보이죠? 만약에 눈높이보다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윗면이 보여요. 와, 세상에 신기해라, 그쵸?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게 연결된 하나의 원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원통입니다. 나름 원통인데, 자,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요, 처음에 이 원통에 선이 하나씩 찍찍 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맨 처음에 얘는 정면이면은요, 여긴 일자로 보이겠죠. 근데 위로 갈수록 약간씩 위로 돌기 시작할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돌아요. 나보다 더 높이 있는 거는 내 키보다 더 큰 거잖아요. 자, 여기가 정면이에요. 내가 고개를 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고개를 들면 저 위에 박스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레벨 정면의 의미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정면에서부터 원통이 길게 뻗은 파이프가 내 눈앞에 있어요. 자, 고개를 들었더니 하면서 점점 위가 더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래쪽은 어떻게 되죠? 뭐 아래쪽은 사실 요거의 반대 버전이겠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지금 보는 세상이 이미 그러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누워있으면 잠깐 앉으시고요. 주변에 물건들을 한번 잘 살펴봐요. 나보다 높이 있는 애들은요, 밑면이 보이고요. 나의 눈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은요, 위에면이 보여요. 지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관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봤자 또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D를 가져왔습니다. 제발 좀 보라고. 제가 그렇게 보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거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안 본단 말이야. 그리고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요, 나의 정면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나요? 지금 보면은 한 이쯤이 내 정면이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요, 여기쯤에 부딪힐 거라는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여기다 이마를 쿵 하고 찍을 거야. 이게 나의 정면이죠. 그렇죠? 내 눈이랑 높이가 키가 똑같은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여기가 1레벨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가 내 아이 눈높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선보다 위에 있는 거는 나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요, 말 그대로 나의 눈보다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봐봐요. 나보다 위에 있는 거는요, 아랫면이 보여요. 나보다 밑에 있는 애는요, 위에면이 보여요. 여기 보이죠? 윗면 보이는 거.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 없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히 연장된 애들은요, 이런 식의 모양새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캐릭터를 그냥 다 정면으로 그려놓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근데 아이레벨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쯤 아이레벨 잡는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돌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점점 돌게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려야지 공간감이 나요. 아이레벨에 의한 공간 왜곡을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레벨이 좀 더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럼 밑으로 갈 땐 조금 덜 하고 위로 갈 땐 조금 많이 로우 앵글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면 점점. 여러분 가끔씩 그림 그리면서 왜 나는 무신고 신발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발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 옆면으로. 왜 근데 사람들은 신발을 등이 보이게 그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레벨의 원리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내려다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가 발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땅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땅이 된 거니까. 이게 아이레벨의 원리예요. 자, 여기까지 모두를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나 그렇게 직선으로 그려도 그렇게까지 이상한 거 못 느꼈는데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거가 무슨 차이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히 일자가 되는 그림은 잘못 그린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다시 한번 아이레벨이 한 이제 이쯤에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좀 더 아래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이 거리가요, 객관적인 거리가 아니야.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얘가 몇 센치 몇 미터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보이는 시선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멀리 있는 애들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얼마만큼 높겠어요? 적어도 거의 1미터 이상은 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비슷한 위치 여기까지는요, 한 20cm 정도 되려나? 아까 대충 말을 맞추자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똑같은 이 높이라도요, 얘랑 여기서의 거리는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달라요. 여기가 훨씬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애들은 왜곡이 조금만 멀어져도 왜곡이 엄청 세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애들은요, 왜곡이 엄청 세게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고만고만한 모양새를 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굉장히 그냥 다 정면인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리는 캐릭터가 그냥 이렇게 생겼던 것처럼 말이에요. 멀리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얘가 엄청 멀리 있는 애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거의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뜻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일렬로 그렸다는 거는요, 얘랑 나랑 거리가 먼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거리가 멀다는 뜻이 돼요. 그게 가능해요? 나는 나름대로 이걸 크게 그렸는데 그게 거리가 멀게 그려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요, 망원경을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망원경으로 내가 보고 그 망원경의 사진을 출력하면 이렇게 일자 같은 느낌이 돼요. 요것도 자세히 보시면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뭔가 공간감 없이 되게 나열된 느낌 드는 거 보이죠? 전문 용어로는 망원 렌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를 가까이 당겨서 찍은 사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지 않아요? 되게 실제로는 그 사진 찍는 사람이랑 나랑 거리가 먼데 확대해서 찍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그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느낌의 그림이 나온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냐 하면은 틀리진 않음. 먼 거리에서 찍었을 뿐이야. 자, 그러면은요, 제가 아까 다른 작가님들 그림에 클로즈업 그림이 매력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랑 가까이에 붙어있는 느낌이 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아까처럼 이 느낌을 강하게 그릴수록 약간 그런 느낌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아이레벨을 일단은 정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쯤에 정할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정면으로 놓고, 그럼 여기서는 조금만 돌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쯤에서는 좀 많이 돌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수정을 해보죠. 이거 쉽게 이해하려면 좀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일부러 자기가 클로즈업을 해서 이렇게 얘랑 이렇게 눈을 마주쳐봐요.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자기가 상상을 해봐요. 이제부터 내가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여 했을 때 약간 내가 고개를 숙이는 느낌이 나는지 한번 살펴봐요.
계속 숙인 느낌이 나는 살펴요. 근데 여기는 숙인 느낌이 안 나. 그러면 이제 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지금 더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확대해서 거리감을 측정해보면은 제일 좋아요. 의외로 사람의 감이라는 게 정확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얘랑 실제로 마주하고 있다. 약간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정도의 차이.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느낌이 오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전체적으로 직선 느낌이 좀 있었던 거가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더 공간감이 느껴지는 느낌이 됐죠. 여기 가슴팍도 자세히 보시면 확실히 여기가 조금 더 여기서 뒤로 갈수록 점점 흘러가는 느낌. 물론 팔이 제일 세긴 했죠. 아무래도 팔을 제가 세게 놔서 묘한 공간감이 나죠. 이런 것들을 의외로 이렇게 숨긴 맛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볼수록 이게 느껴져요. 가까이서 볼수록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느낌. 근데 이제 요거는 그게 되게 약하죠. 얘는 조금 멀리 있다는 느낌 들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차이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원본이 워낙 잘 나온 것도 있어서 어디 보자. 자, 이번에는 아이 레벨을 좀 더 밑에 둬보자 한번. 요 정도쯤에다가 그럼 이제 약간 이렇게 도는 느낌이 나야 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이제 로앵글 어느 정도 그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정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려다보는 느낌. 여기도 점점 약간씩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머리카락도 약간 이렇게 돼 있겠거니 하고 목도 조금씩 조금 더 위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완전 옆모습처럼 냅두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 정도는 그냥 거의 정면으로 냅두는 느낌으로 여기서부터 위로 조금씩 돌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이게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으니까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조금 더 도는 느낌을 세게 합시다. 하이라이트의 라인 자체를요,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요 모양새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좀 더 확실히 위로 도는 느낌으로 요 라인이 여기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물론 여기다가 장식을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내가 장식을 두르는데 눈을 이렇게 두르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올려다보는 느낌이 더 세게 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장식 자체를 그렇게 그려주는 걸로. 입체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도가. 그쵸? 어느 정도 이제 됐는데 강력하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약간 아쉽게 본인이 원한 거에 비해서 약간 아쉽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은 그쵸? 여기 얼굴 부분이 약간 더 위로 도는 느낌이 여기가 이 부분이 강화가 되니까 훨씬 더 올려다보는 느낌이 정확하게 나는 게 보이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만약에 이제 내가 더 그 공간감을 더 강력하게 내고 싶다고 하면은 블러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렌즈 블러 효과가 포토샵에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클튜에는 그게 없어요. 없어도 없는 대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블러가 들어간 복구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요. 지금 레이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곳을 위주로 지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레벨 쪽이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이 블러가 빠지고 위로 갈수록 블러가 조금씩 남아있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위로 갈수록 조금 더 약간 멀어지면서 약간 더 공간감이 나게 돼 있죠. 이렇게만 해줘도 그래도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막 공기 원근 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다 넣어주면은 위로 갈수록 훨씬 더 거대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가까이에 있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가까이에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리감이 훨씬 더 세지기 때문에 이런 공기 원근 효과 같은 것라든지 이런 거를 과감하게 잡아줄수록 캐릭터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도 약간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얘는 거리감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너무 블러를 너무 하면 오히려 어색해. 너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까 아이 레벨 한 이 정도쯤에 잡았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로 요것도 조금 더 몰입감을 이끌어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한테 좀 더 다가오는 느낌? 이게 제가 얘기했던 이제 클로즈업 일러스트의 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요렇게 엄청난 클로즈업 가까이에 있는 현장감이 느껴지는 표현을 이제 해줌으로써 캐릭터가 오히려 더 흡입력 있게 보는 순간 내가 이제 이 공간에 참여되는 그 느낌을 바로 느낄 수 있게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